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정건TV의 정건입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그 사장님들을 위해서 세무사 관련 이제 엄청난 플랫폼이 있는데 세무통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통 대표고요. 지금 세무사 비교견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뭐 세무통이라는 그 앱을 개발을 하셨는데 세무통을 좀 만들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세무사한테 일을 맡긴 적이 한 번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 회계사나 네. 세무사들한테 가격을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한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겠구나. 그쵸.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워.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당했거니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 네. 또는 뭐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분들도 자세히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구할 때는 그냥 바보인 거예요. 네. 바보죠 뭐. 이분들 당하겠네. 이거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가격만 좀 제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네. 비교견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비교할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그럼 사장님들이 보통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세무사를 고용을 하는지 간이일 때는 혹시 세무사를 써야 되나요? 기준점을 잡을 때요 보통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무사들을 이제 언제 필요로 하냐, 보통 세무 서비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세금 신고가 필요할 때만 맡기는 서비스가 있고 매월 맡기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세무사별로 그 기준점은 다 다른데요. 세무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돈을 주잖아요. 네. 그 1년 동안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세무사가 그거로 인해서 절세해 줄 수 있는 돈, 이게 많이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 기준점을 잡은 게 보통 1,000만 원 정도, 음식점은.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상 나시는 사장님들은 세무사한테 주는 돈이 100원이라 그러면 절세되는 금액이 300원 정도 되니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맡기시는 맡기시는 게 맞고요. 되도록 네. 좋다.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부가세는 세무사가 해주긴 해줘요. 근데 직접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려요. 어렵지가 않고 홈택스 들어가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종소세 신고할 때는 매출이 한 50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렇죠. 이제 1,000만 원 좀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규모에서는 세무사 쓰시는 게 나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점은 고기나 이런 거 네, 받아가지고 매입 자료들이 매입하잖아요. 있으니까. 매입 자료들에 대해서 뭐 의제 매입세 공제나 여러 공제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공부해서 하시고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인터넷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때는 좀 맡기는 걸 권해드리고. 자, 그러면 좋은 세무사는 어떤 세무사일까요? 세무사님을 구하려면 어떤 분이 좋은지 저희는 모르니까. 일단 뭐 세무사를 구하는 거나 물건 사는 거나 똑같다고 봐요. 일단 가격하고 품질 좋으면 최고죠. 뭐. 그렇죠. 네. 세무사도 마찬가지죠. 가격 낮고 일 잘해주면 좋은 세무사.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세무사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봐서 저 사람 가격하고 품질 다 좋은데 괜히 기분 나빠 만나면. 그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일단 사장님이 일을 맡겼는데 왠지 그냥 말하기 껄끄럽고 네. 그런 사람은 쓰시면 안 되고요. 가격, 품질 외에 그 세무사의 친절도나 소위 말해서 사장님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그게 좀 손발이 중요한- 좀 네. 가격이랑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네. 대화가 대화가 통하고 돼야죠. 예. 세무사를 간혹가다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네. 그러면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장님의 나이대나 그런 거를 한번 여쭤봐요. 눈높이에 좀 맞게. 예.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는 김건모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요새 가수들 얘기하면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난감하지. 부분도 알게 모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를 구하는 방법이 보통 그냥 뭐 초록 검색창에 뭐 쳐본다든가 네이버에 쳐본다든가 아니면 뭐 지인 소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 세무통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어떤 점이 좋고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할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은 지인 소개로 해서 이제 보통 세무사를 네네.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친구나 많죠, 친척. 많죠.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그러면 이 사장님이 사업이 잘 돼도 문제이고 안 돼도 문제예요. 내가 세무사한테 20만 원을 줬어요. 친구 세무사한테 예를 들면. 근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조금 깎고 싶어요. 이게 서로 얘기를 못 해요. 불편해지죠.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세무사들이 사장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든 숫자를 보시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제 동창한테 맡겼는데 이게 동문회에서 소문이 난 거야. 야, 쟤 돈 많이 번다더라. 갑자기 동문회 나가니까 괜히 쏘라고 그러고. 근데 그 자체는 기분 좋죠. 그런 경우에. 근데 또 반대되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래서 좀 사이가 약간씩 좀 멀어져서 편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은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 인터넷으로 찾는 거는 뭐 네이버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세법의 전 분야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세무사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음식점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쇼핑몰 많이 하신 분. 관련, 음식점 관련. 이게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저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시면 그걸 잘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휴세무사가 많다 보니까 이 내에서 고객을 확보하려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지원을 하세요, 세무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분야 세무사를 구하는데 좀 용이하고요. 고객이 견적 요청을 하면 세무사들이 가격 입찰을 쭉 하실 텐데 외식업을 굉장히 많이 한 세무사들은 그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일을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금액을 낮게 넣는 거죠. 근데 외식업을 잘 안 한 세무사들은 이게 자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격을 높게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텐데 그게 좀 있어요. 그러면 세무통을 이용하면은 그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려놓으면은 세무사분들이 약간 입찰하는 방식으로 그런 진행되는 건가요? 그 내용은 이제 세무사들이 가격 입찰을 쭉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사장님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보실 수 있는 정보는 각 세무사가 입찰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에 대한 기본 정보 보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고객 후기를 보실 수 있어요. 리뷰까지. 리뷰요. 근데 그 리뷰에 악플도 많아요. 그래요? 이게 사람 만나는 거다 보니까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악플도 굉장히 좀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달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무사들은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쪽에 지워달라 그래도 여지껏 한 번도 지워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사장님들이 세무사 고용할 때 솔직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용이에요. 근데 세무통을 이용하면은 뭐 비용적으로 어떤 뭐 좋은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 일단 요식업 협회나 이런 쪽 이용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3만 원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세무사들이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세무사들하고만 제휴를 맺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보통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한 7, 8만 원 선에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7, 8, 9, 10 그 사이에서 개인 사업자들은 많이 결정이 되고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게 이제 좀 형성이 매출액별로 뭐 또 이렇게 그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료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사장님들 모르실 텐데 세무사별로 그 가격표가 다 달라요. 매출이 만약에 5억이 났다. 그러면 어떤 세무사들은 뭐 쉽게 100만 원 하는데 다른 세무사들은 500만 원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보실 때 기장료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세무사의 이제 종합소득세 조정료 그 부분도 꼭 여쭤보시고 이렇게 종합소득세 조정료까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나서 그걸 합쳐보셔야죠. 합쳐서 사장님들은 보통 월 기장료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정료라는 것도 분명히 1년에 한 번 청구는 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이지만 이게 사업 규모가 만약에 빠르게 커지면 이 금액도 굉장히 커져요. 비례해서 커지는 정도가 세무사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비교 꼭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세무통을 꼭 써야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은 일단은 투명한 정보, 고객 후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가 없어요. 대부분 막 지워주고 어떤 사이트 이제 들어가 보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 선풀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객 후기에 저희는 악플도 드문드문 보이고 진짜 화난 고객은 장문으로 이렇게 써주시네 악플을 그런 분도 있고 그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꼭 악플 하나 있다고 나쁜 세무사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장님하고 그 세무사랑 안 맞는 거죠, 그냥.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저희 사이트의 가장 큰 강점은 이 고객 후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지워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지워주고,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세무사들이 경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서로 경쟁을 하면 가격이 약간 역경매 시스템. 역경매입니다. 네, 역경매예요. 사장님들한테는 만 원이라도 더 아낄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 네. 진짜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네. 그런 거 그거 겪으면서 아 이게 호갱은 만들지 말자, 사장님들 어렵게 돈 버시는데 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이거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는 게 있지 않은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중개 이용료가 저희는 어떤 이제 식으로- 세무사들한테 이제 이용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용하실 때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 입장에서도 고객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이게 길거리에서 찌라시 돌릴 수도, 세무사인데 찌라시 돌리는 세무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많은 사장님들이나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치과 의사가 찌라시를 돌린다. 그러면 아, 저 치과 얼마나 손님 없으면 찌라시를 돌린다. 그러니까. 젊은 세무사들 중에 찌라시 돌리는 세무사님들 계세요. 네, 저희 좀 가게도- 안쓰러워요, 되게. 저희 가게도 몇 분 찾아오셨는데 네. 제 생각에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은 경험이 없으신가? 좀 그렇게 근데 판단이 그만큼 있으니까. 이제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고객과 만남의 장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어 장을 만들어 놓고 네. 서로 네. 윈윈할 수 있게. 그럼 대표님은 전 직업이 세무사님은 아니신 거죠? 아, 회계사였고요. 그럼 대표님이 네. 중간 입장에서 볼 때 세무사님과 사장님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네. 많이 있을 텐데 뭐 세금 줄이는 간단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쵸 많이 있겠지만 많이 있는데 꿀팁 하나 정도만 뭐 일단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자면 좀 말씀드리면, 음식점업 사장님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채용하거나 네. 직원 급여 나갈 때 이거 관리가 굉장히 좀 잘 돼야 돼요. 네. 사대보험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생각을 하실 때 급여를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대보험도 생각하셔야 되고, 네. 또 신용불량인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또 사대보험을- 계좌로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세무사들이. 아. 그런 만약에 그런 고민거리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거는 저희 쪽 세무사 아니래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급여 처리를 잘해야 돼요. 급여 처리를 잘해야 네, 된다. 급여 처리. 그- 거기서 많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4대 보험 처리 꼭 해야 되나요? 이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대보험 처리를 그 법적으로 요새 많이 권장하는 분위기라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면 좀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대보험을 안 하시는 게 유리해요. 또 직원들도 사대보험 그렇게 원하지 않는 직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대보험 많이 가입하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큰 사장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대보험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도 매장에서 예전에 60시간 이제 넘어가지 않는 네. 알바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초과돼갖고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됐었는데 이제 알바생들이 퇴사했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나서 4대보험 의무 맞아요. 가입 네, 대상자라 네. 그래서 한 6명, 7명 정도가 그 초과됐다고 나와갖고 갑자기 얘네는 퇴사했는데 80만 원을 내래요. 맞아요. 뭐 퇴사했는데 연락해서 야 미안한데 그때 일은 잘해줬는데 이거는 반반씩 내야 된다. 뭐 이러기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래서 4대 보험은 저는 이제 꼭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좀 있으시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법적으로 이제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 국세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세무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 그쪽에서 뭐 A라는 사장님이 탈세 의심스러워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고용을 장려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대보험 만들었어요. 사장님이 1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국세청이 원래 좀 그런 기관이거든요. 검찰이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둘 다 예를 들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막 가가지고 네, 수사하잖아요. 수사하듯이 국세청이 약간 국세청에서 그럴 약간 수도 이렇게 있어요. 수시고 들어올 수가 예.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 분위기나 정부 정책이 사대 보험이나 고용에 대해서 좀 사장님들이 좀 지켜달라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기준에 일단 넘어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꼭 가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세금 줄이는 노하우에는 직원 쓰는 인건비 비용을 꼭 신고를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뭐 신용불량자를 쓰는 경우에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꼭 세무사를 통해서 비용을 처리를 하시는 게 뭐 소득세 측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600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뭐 드릴 말씀은 잘 버티시라는 말씀뿐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시기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티시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들 절약하시고 그러면서 잘 버티면 가을 정도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통 관련 이제 인사 많이 사장님들한테 써주시라고. 사장님들을 위해서 만든 어플이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 사장님들도 좋은 세무사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무통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에게 이제 세무 쪽 궁금하신 점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무통 김인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00만 자영업자 파이팅!